첫째,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둔한 사람이다. 어떠한 조건이 미래에 충족되면 그때 행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삶은 그렇게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라.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는 사람을 멀리하라. 둘째, 행복의 비밀은 무엇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행복은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보통 다음 네 가지가 만족해야 한다. 건강, 돈, 직업, 인간관계. 언급한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훌륭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도 걸출하지 않더라도 평균을 유지하면 행복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부자는 아니지만 입에 풀칠할 수는 있고 몸은 건강하고 내놓으라 할 직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최상은 아니지만 크게 골치 아프지 않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다. 셋째,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호기심이 없다는 것은 고여있는 물과 같은 것이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썩게 된다. 썩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깨끗하고 밝은 생각을 더하더라도 악취를 풍길 뿐이다. 반대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실험적인 사람이다. 도전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발전을 한다. 호기심은 곧 행함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행함은 곧 지혜로 빚어진다. 그러므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설익은 호기심이라도 지속된다면 시행착오를 거쳐 지혜로 변모할 것이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술을 먹는 것보다 기쁜 일이다. 호기심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넷째,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그가 가진 작은 그릇이 다 차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반대다. 항상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왜냐하면 온 우주는 무한히 넓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100년도 채 못 사는 인간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한계지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다.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항상 살핀다. 다섯째,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시작된 우정은 잘 유지하라. 요즘 세상 사람들은 친구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한다. 친구란 우정을 나누는 사이이다. 그리고 이 우정은 시장에서 물건 사듯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정이란 같이 보낸 힘든 시간과 비례한다. 두 사람이 힘든 고난을 같이 겪어낸 만큼 우정이란 그릇이 차는 것이다.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학원에 다닌다고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아니다. 좋은 시절을 같이 보냈다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좋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끼리는 좋은 기억을 공유할 뿐이다. 상황이 험악해지거나 나빠지면 그 좋던 기억은 언제든 퇴색될 수 있다. 우정은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희소한 가치이다. 여섯째,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아름답다고 한다. 그렇다, 바다는 아름답다. 하지만 그 바다 아래에는 수십만 종의 생물들이 오늘도 전쟁처럼 서로를 잡아먹고 있다. 어제 먹은 통닭은 너무 맛있었다. 하지만 그 통닭이 나오기 위해서 양계장의 닭들이 도살되었다.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어리고 지혜가 없을 때는 한쪽 면만 보게 된다.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이 되고 지혜가 쌓이면 다른 면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릇이 커지는 것이다.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라. 일곱째, 세계를 움직이고 싶다면 나부터 움직이라. 매일같이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 거창한 단어들을 내뱉는다. 세상이 이래선 안 되고 저래야 된다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을 누가 쥐어주면, 즉 그 사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금방 변한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말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명분상 대의의 바닷속으로 도피를 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 대의 명분을 찾는 사람보다 나를 변화시키려는 사람을 곁에 두라. 여덟째, 너 자신을 알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적이고 또 하나는 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른다. 즉,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기만할 때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다. 나의 게으름, 나의 합리화, 나의 부족함, 이 부분을 메꾸고 이긴다면 적과 싸워도 최상의 나의 모습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홉째, 사람이 아닌 사건에 집중하라. 삶에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가 생긴다. 즉, 사건의 해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람에 집중하는 나머지 원한을 사거나 품는 일이 발생한다. 억울한 감정이 들고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사건에 집중하라. 이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지를 먼저 살펴라. 막힌 부분을 찾았으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뚫을 수 있는 가만 생각하라. 사람은 하나의 파이프일 뿐이다.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사건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라. 10번째,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영광이나 지나간 과오에 매여 있다. 찬란했던 기억도 부끄러운 기억도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 과거에 매여 있다는 말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보기보다 미래를 보아라.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영위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 과거에 취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러한 사람을 곁에 두면 나 자신도 뒷걸음만 치게 된다. 과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제시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쉽게 바꿀 수 없다. 절대 사람을 바꾸려 괜히 애쓰지 말고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좋다. 삶은 영원하지 않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대하라.